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 폐기물 반입을 줄이기 위해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사자협의체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반입 수수료 현실화를 주장했던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의지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안을 사자협의체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 폐기물 1톤당 반입 수수료는 지난 2021년 7만 500여 원에서 24% 오른 8만 7,600여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3년에는 11.8%인 9만 7,900여 원, 24년에는 19.3%인 11만 6,800여 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시는 올해 50%가량인 17만 5,200여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폐기물의 양에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종료가 되어가는 부분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 조금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수도권 매립지로는 이제 매립이 안 들어간다. 이제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제 좀 생각이 전환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의 목표는 반입 수수료 인상을 통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입니다. 반입 수수료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오르면 반입량이 줄어들고 결국 수도권 매립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 구체적인 인상폭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사자협의체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이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반입 수수료가 원가 산정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수도권 매립지 공사 자체적으로도 반입 수수료 현실화 의지가 큰 상황. 여기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 규정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앞서 사자협의체는 올해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합의하면서 재난이나 비상 상황, 소각장 정비나 가동 중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반입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이를 두고 인천 지역에선 직매립 금지 취지를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인천시가 추진하는 반입 수수료 인상안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되던 생활 폐기물이 민간 소각업체 처리로 원활히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양구와 서구, 중구 등 3곳이 민간 소각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평구와 강화구는 이달 중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며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동구는 공공소각시설 대정비 기간 이전인 오는 3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 기준 인천 지역 소각 대상 생활 폐기물 총 발생량은 7,429톤으로 이 중 공공소각이 89%인 6,568톤, 민간 소각업체에서 11%인 861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로 예고된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도내 기존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를 시행하고 주요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체 수단을 적극 연계 활용하는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버스 앱, 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서울시 파업 사각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기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 홍보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해당 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임차, 관용버스 투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체 수단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오는 13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으로 파업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은 390여 개 노선 7,300여 대이며 이 중 경기도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고양시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입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지난달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철도망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된 셈인데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부터 사업비 마련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데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덕정 옥전선과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선 등 총 12개 노선이 반영됐습니다. 총 길이는 104.48km. 광역철도와 달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촘촘히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경기도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문제의 해법이지만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승인 이후 운영까지 남은 절차는 총 7단계. 먼저 각 시군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이후 기획재정부와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본 설계 등의 절차도 있습니다. 관건은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경제성이 확보돼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타 통과입니다. 우리 25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계획대로 빠른 시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마련도 숙제입니다. 도시철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6대4. 기초지자체가 사업비의 40%를 내야 하는데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고 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정말 힘겨운 싸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또 인접 지자체에서도 재원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경기도는 도시철도의 경우 시군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 기초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해 도비 부담을 늘릴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이 시군 내에서의 교통 수요를 조금 해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도비를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총 12개 노선이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을지 이제 그 출발점에 섰습니다. 완공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전문가들은 남은 절차를 이행하는 데만 짧게 잡아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에 20대 남성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21분쯤 의정부 호원동에서 가로 15m, 세로 2m 크기의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20대 남성 A씨가 간판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강풍으로 간판과 벽돌 등이 함께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의정부에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약 9m의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 3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낙태 가능 시기를 지나 수술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1일 오후 1시 4분쯤 김포시 양촌읍의 한 창고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인 40대 남성이 소방대 도착 전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1도 화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거주자 7명이 건물 밖으로 자력 대피해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자는 집안에서 타는 냄새가 나 밖으로 나와 창고에 불이 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는데요. 당시 창고 외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를 급히 공터로 옮겨 차량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40분 만인 오후 1시 44분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12일 새벽 1시 57분쯤에는 김포시 대곤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량 철골조로 된 축사 5개 동과 컨테이너 1개 동이 전소되고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올해 인천항을 찾는 크루즈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항 입항을 예약한 크루즈는 64척으로 여객은 1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2척 7만 9천여 명 대비 크루즈는 2배, 여객은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 인천항을 여객이 체크인하는 출발지인 모항으로 운영하는 크루즈 선사가 3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 여객 가운데 3만 3천여 명이 인천에서 관광과 쇼핑을 즐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만 6천여 명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 브랜드 확대를 위해 크루즈 유치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전세 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 생계비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빈은 전세 피해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되고 긴급 생계비는 전세 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두 지원금 모두 생애 한 차례 지원하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은 250만 원에 이릅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 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정계숙 전 동두천시 의원이 오는 6.3 지방선거 동두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시의원은 동두천 최초의 여성시장이 되어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과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누구나 살고 싶은 동두천, 모두가 행복한 동두천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를 설립해 개발 수익을 시민복지에 재투자하고 미군 공여지 재설계와 짐볼스 훈련장 매입으로 새로운 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등 동두천 발전을 위한 12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 전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국민의힘 동두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총 9억 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와 노후 승강기 개선,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모범 상생관리 단지 선정 등 단지 내 주거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올해부터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김포시는 안전시설과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필수 사업의 경우 최근 2년 내 지원을 받았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개선 권고를 이행한 단지에는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0일부터 받습니다. 부천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 1,000건 3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신고 등을 받은 사람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종으로 나눠 차등 부과됩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폰 간편 결제도 가능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납부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영업하지 않더라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